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 별에는 주정뱅이가 살고 있었다. 이 별에는 잠깐 머물렀지만 어린 왕자는 몹시 슬퍼졌다. 어린 왕자는 빈 술병들과 가득 찬 술병들을 앞에 늘어놓고 말없이 앉아있는 주정뱅이에게 물었다. 뭘 하고 계세요? 주정뱅이는 침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술을 마시고 있어.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왜 술을 마시나요? 주정뱅이가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주정뱅이를 가여워하며 물었다. 무엇을 잊기 위해서요? 주정뱅이는 고개를 숙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창피한 걸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는 그를 돕고 싶어서 물었다. 뭐가 창피한데요? 술 마시는 게 창피해. 그리고 주정뱅이는 입을 꽉 다물었다. 난감해진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바빠서 어린 왕자가 찾아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셋에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열둘, 열둘에 셋을 더하면 열다섯. 안녕. 열다섯에 일곱을 더하면 스물둘, 스물둘에 여섯을 더하면 스물여덟.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일 틈도 없어. 스물여섯에 다섯을 더하면 서른하나. 휴, 그러니까 5억 162만 2731이 되는구나.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 있었니? 뭐가 5억 100만... 잊어버렸네. 난 할 일이 너무 많다니까. 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헛된 소리나 하며 빈둥거리지 않는다고. 둘에 다섯을 더하면 일곱. 한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어린 왕자가 또다시 똑같이 물었다.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나는 이별에서 54년째 살고 있지만 그동안 딱 3번밖에 방해를 받지 않았어. 첫 번째는 22년 전이었는데 어디선가 날아와 이별에 떨어진 풍뎅이 때문이었어. 그 녀석이 요란한 소리를 내는 바람에 내가 덧셈을 4군데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류머티즘이 심해졌기 때문이지. 나는 운동을 전혀 안 해. 한가롭게 산책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5억 100만이었으니까. 뭐가 5억 100만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는 조용히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따금 하늘에 보이는 저 작은 것들 말이다. 팔이요? 아니, 반짝이는 저 작은 것들. 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은 쓸데없는 공상에 빠뜨리는 금빛으로 빛나는 저 작은 것들. 별이요? 맞아, 별이야.
그럼 별 5억 100만 개를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정확하기도 하지. 그래서 그 별들을 가지고 뭘 하냐고요? 내가 뭘 하냐고? 네, 아무것도 안 해. 난 그걸 소유하는 거야.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래. 하지만 전에 만났던 왕은 소유하지 않아. 다스릴 뿐이지. 그건 아주 다른 거야. 그럼 별들을 소유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부자가 될 수 있지. 부자가 되면 뭘 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별이 발견되면 그걸 살 수 있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이 사람도 주정뱅이와 비슷하게 말하는구나. 그래도 어린 왕자는 질문을 계속했다. 어떻게 하면 별들을 소유할 수 있나요? 사업가가 불만스럽다는 듯 되물었다. 별들은 누구 것일까? 글쎄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내 거야. 내가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했으니까. 생각만으로 자기 것이 된다고요? 물론이지. 내가 주인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그 다이아몬드는 네 거야. 주인 없는 섬을 발견하면 그 섬도 네 것이지. 네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해냈다면 바로 특허를 내야 해.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야. 나보다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별들은 내 것이 되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별을 가지고 뭘 하나요? 사업가가 대답했다. 나는 별들을 관리하고 있어. 세고 또 세면서 말이야. 그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단다. 어린 왕자는 사업가의 대답을 듣고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만약에 내가 목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목에 두르고 어디든 다닐 수 있어요. 또 만약에 꽃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꺾어서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고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을 못 따잖아요. 그야 그렇지. 하지만 은행에 맡길 수는 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종이 쪼가리에다 내 별의 개수를 적는 거야.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에 넣고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둔단 말이지. 그게 다예요? 그래.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재미있어. 아주 시적이기까지 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꽃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날마다 그 꽃에 물을 줘요. 또 화산도 3개 가지고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청소해줘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해주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처럼 내가 꽃이나 화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도움이 될 게 없는데. 사업가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마땅히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어린 왕자는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모두 너무너무 이상해. 5번째 별은 매우 이상한 별이었다. 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는 사람 하나가 서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하늘 한 구석, 집도 없고 주민도 없는 그 별에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일 거야. 그래도 왕이나 거드름쟁이, 사업가, 주정뱅이보다는 덜 어리석겠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 가로등을 켜는 것은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을 테니까.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은 잠이 들겠지. 그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다우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이고. 어린 왕자는 그 별에 도착하자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왜 지금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니까. 잘 잤니? 무슨 명령인데요? 가로등을 끄라는 명령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그런데 왜 다시 가로등을 켰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명령이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할 것 없어. 명령은 명령일 뿐이야. 잘 잤니?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그런 다음 붉은 체크 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나는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전에는 괜찮은 일이었어. 아침에 가로등을 끄고 저녁에 다시 켰으니까. 그리고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잘 수 있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어요?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졌지. 별은 해마다 점점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별이 1분에 한 바퀴씩 도는 지금은 단 1초도 쉴 틈이 없는 거야.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 껐다 해야 하거든. 정말 이상하네요. 아저씨네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는 말이잖아요. 가로등 켜는 사람이 말했다.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어.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벌써 한 달이 지났어. 한 달이요? 그래, 30분이 지났으니 30일이지. 잘 자.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어린 왕자는 전에 의자를 옮겨가며 보고 싶어 했던 해지는 광경이 문득 생각났다. 그는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나는 늘 쉬고 싶어. 성실한 사람도 가끔 게으름을 피우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어린 왕자는 말을 이어갔다. 아저씨네 별은 너무 작아서 3발짝만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걷기만 하면 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쉬고 싶을 때에는 천천히 걸으세요. 그럼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낮이 길어질 거예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해봤자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정말 안 됐군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맞장구를 쳤다. 정말 안 됐지? 잘 잤니? 그리고 그는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하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왕이나 거드름쟁이, 주정뱅이, 사학가에게 무시당할지 몰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우스꽝스럽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아마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아쉬워서 한숨을 쉬며 또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친구로 삼을 만한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어. 하지만 그의 별은 너무 작아서 둘이 나란히 서 있을 자리도 없어. 어린 왕자가 차마 털어놓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가 이 별을 떠난 걸 가장 아쉬워했다는 사실이다. 이 별은 날마다 1440번씩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받은 별이었으니까. 6번째 별은 10배나 더 큰 별이었다. 그 별에는 엄청나게 두껍고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린 왕자를 보자 소리쳤다. 오, 탐험가다. 어린 왕자는 책상 앞에 앉아 헉헉 거렸다. 지금까지 꽤 오래 그리고 꽤 멀리 여행을 한 것이다. 노신사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니?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물었다. 이 커다란 책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노신사가 대답했다. 나는 지리학자야. 지리학자가 뭔데요? 바다와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학자란다. 어린 왕자는 감탄했다. 와, 그거 정말 재밌겠네요. 드디어 진짜 일다운 일을 하는 분을 찾았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본 별 중에서 가장 멋진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다워요. 바다도 있나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알 수 없어. 어린 왕자는 실망했다. 아, 그럼 산은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알 수 없어.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지. 지리학자잖아요. 맞아. 하지만 난 탐험가는 아니야. 이별에는 탐험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시와 강, 산, 바다와 사막을 세며 돌아다니는 일을 하는 건 지리학자가 아니야.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어슬렁거리며 여기저기 돌아다닐 틈이 없단다. 지리학자는 책상 앞을 떠날 수 없어. 서재에 앉아서 탐험가들을 만났지. 탐험가들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그들이 여행 중에 보았다고 하는 것들을 기록해 두는 거야. 그리고 그중 어느 탐험가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리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도덕성을 조사해. 왜요? 만약 탐험가가 거짓말을 한다면 지리책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테니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요? 주전뱅이의 눈에는 모든 게 둘로 보이니까. 그럼 주전뱅이의 말을 듣고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둘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도 나쁜 탐험가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탐험가가 도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일 때 그가 발견한 것에 대해 조사를 한단다. 직접 가서 확인하나요? 아니야. 그럼 일이 너무 복잡해져. 그 대신 탐험가에게 증거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해.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그 산에 있는 큰 돌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거지.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했다.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럼 탐험가라는 말이잖아. 내가 살던 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렴. 지리학자는 커다란 장부를 펼치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들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일단 연필로 적어둔다. 그리고 나중에 탐험가가 증거물을 가져오면 펜으로 적는다. 지리학자는 잔뜩 기대하며 재촉했다. 자, 그래서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 제 별은 특별히 관심을 끌만한 곳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별이니까요. 화산은 세 개가 있어요. 둘은 불을 내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죠. 지리학자가 되뇌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 제 별에는 꽃도 하나 있어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는 않아. 왜요? 꽃은 제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가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지리책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그것은 절대 지금은 달라진 예전 내용을 실어서는 안 돼. 산이 자리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어. 바닷물이 말라버리는 일도 거의 없고. 지리학자는 산이나 바다처럼 변하지 않는 것들만 기록해.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했다. 하지만 불이 꺼진 사화산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학자가 말했다. 화산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든 꺼진 것이든 우리한테는 똑같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산이니까. 산은 변하지 않아. 한 번 질문을 하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뜻이야. 그럼 내 꽃이 머지않아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내 꽃은 덧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보호할 수단이라곤 네 개의 가시밖에 없고. 그런 꽃을 내 별에 혼자 두고 왔다니.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제 저는 어느 별을 찾아가는 게 좋을까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을 가보렴. 평판이 좋은 별이야. 그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그의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그러니까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별이 아니다. 지구에는 111명의 왕,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전뱅이, 3억 1,100만 명의 거드름쟁이를 포함하여 약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 지구의 6개 대륙 전체에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려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면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정말 눈부신 장면이었다.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페라의 발레 장면처럼 질서정연했다. 첫 번째 순서는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가로등을 켜놓고 잠자러 간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들 역시 곧 무대 뒤로 사라진다. 그러면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 차례가 된다. 그 다음은 아프리카와 유럽, 다음은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순서였다.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 순서를 헷갈리는 일은 절대 없었다. 정말 장관이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그의 동료만 한가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1년에 2번만 일을 하면 된다. 재치 있게 말하려다 살짝 거짓말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가로등을 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지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지구에 사는 20억 명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처럼 한 장소에 빽빽하게 붙어 선다면 아마 길이 30km, 폭 30km 정도 되는 광장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전체를 태평양의 제일 작은 섬에 모두 몰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훨씬 더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줄 아니까. 어른들은 자신이 바오밥 나무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권하는 게 좋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니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들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지루한 계산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쓸데없는 일이다. 내 말만 믿으면 된다. 다시 우리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지구에 도착한 어린 왕자는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그래서 별을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 걱정하던 참에 모래 속에서 달빛처럼 노란 고리 하나가 꿈틀대는 것이 보였다. 어린 왕자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내가 도착한 이 별은 무슨 별이니? 뱀이 대답했다. 지구야, 아프리카. 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안 사니?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사막이야. 사막에는 사람이 안 살아. 지구는 아주 크단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자기 별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하려고 별들은 하늘에서 저렇게 반짝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하지만 어쩌면 저렇게 멀리 있을까? 뱀이 말했다. 예쁜 별이네. 그런데 여긴 왜 왔니?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꽃하고 사이가 좀 나빠졌거든. 뱀이 말했다.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다시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사막은 좀 외로워. 뱀이 대답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야.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넌 참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야. 손가락처럼 가늘고. 뱀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 세단다. 어린 왕자가 빙긋 미소를 지었다. 별로 세 보이지 않아. 넌 발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으면서. 뱀이 말했다. 나는 너를 배보다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금팔찌 모양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건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나온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하지만 넌 순진하고 순수하고 또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를 보면 연민을 느끼게 돼.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단단한 돌밖에 없는 지구에 오다니. 언젠가 내가 떠나온 별이 너무 그리워지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왜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뱀이 말했다. 난 그 수수께끼를 모두 풀 수 있어.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지만 꽃 한 송이를 만났을 뿐이다. 꽃잎이 3개뿐인 볼품없는 꽃이었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꽃도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예의를 갖춰 물었다. 사람들은 어디 있지? 이 꽃은 예전에 사막을 지나가는 상인들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67명쯤 있는 것 같긴 한데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어. 하지만 어디로 가야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거든. 사람들은 뿌리가 없잖아. 그래서 살기 힘들 거야.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있어. 꽃도 인사했다. 잘 가.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겨우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밖에 없었다. 불이 꺼진 화산은 의자로 사용하곤 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높은 산 위에서는 이 별 전체와
이 별에 사는 사람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겠지? 하지만 보이는 것이라곤 바늘처럼 뾰족한 산봉우리 뿐이었다. 어린 왕자는 혹시나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 메아리가 대답했다. 안녕, 안녕,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메아리가 대답했다.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너희들은 누구니?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나는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나는 외로워.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온통 메마르고 뾰족뾰족하고 험한 곳이야.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력이라곤 전혀 없어.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기나 하고. 내 별에는 꽃 한 송이가 있었어. 그 꽃은 늘 먼저 말을 걸곤 했는데.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모래사막과 바위들과 눈 속을 헤매다가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했다. 모든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 있는 법이다.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그는 장미꽃이 활짝 핀 정원 앞에 서 있었다.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바라보았다. 모두 별에 두고 온 어린 왕자의 꽃과 비슷해 보였다. 어린 왕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꽃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아, 어린 왕자는 너무나도 슬펐다. 그의 꽃은 이 세상에서 자기처럼 생긴 꽃은 하나도 없다고 늘 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원 한 곳에서만 똑같이 생긴 꽃이 5,000송이나 피어 있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꽃은 이 정원을 보면 난처해질 거야. 기침을 엄청나게 해대며 놀림거리가 되기 싫어 죽은 척 할지도 몰라. 그럼 나는 그 꽃을 간호해주는 척 해야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도록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건 흔해 빠진 평범한 장미꽃일 뿐이야. 그리고 겨우 무릎까지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영영 불이 꺼졌는지도 몰라.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위대한 왕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풀밭에 엎드려 울었다.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여우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어린 왕자도 예의를 갖춰 인사를 건넸다. 안녕. 어린 왕자는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넌 누구니? 정말 예뻐. 여우가 대답했다. 난 여우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부탁했다. 나랑 같이 놀자. 난 지금 너무 슬퍼. 난 너랑 놀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아, 미안해.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본 뒤 어린 왕자가 다시 물어보았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말했다. 넌 여기 사는 애가 아니구나. 여기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찾고 있어.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한단다. 그런데 그건 정말 곤란한 일이야. 사람들은 또 닭도 길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그것뿐이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들을 찾고 있어.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사람들이 완전히 잊고 지내는 건데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 여우가 설명했다. 그래, 나한테는 너는 아직 수많은 아이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아이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너도 내가 필요 없고. 너한테 나도 수많은 여우들과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여우일 뿐이니까.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나한테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거야. 너한테 나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될 거고. 어린 왕자가 말했다.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아. 꽃 한 송이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여우가 말했다. 그럴 수 있지. 지구에는 온갖 일이 다 있으니까. 어린 왕자가 얼른 말했다. 아니야. 그건 지구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야. 여우는 궁금해졌다. 그럼 다른 별에서?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니? 아니, 없어. 참 좋은 곳이네. 그럼 닭은? 그것도 없어. 여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역시 완전한 건 없다니까. 여우는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내 생활은 날마다 똑같아. 나는 닭들을 사냥하고 사람들은 나를 사냥하지. 닭들은 모두 비슷하고 사람들도 모두 비슷해. 그래서 조금 지루해.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내 생활은 눈부신 햇빛이 쏟아지는 것처럼 행복해질 거야. 나는 다른 모든 발소리와는 다른 발소리 하나를 구분하게 될 거야. 다른 발소리가 들리면 나는 얼른 굴 속으로 들어가겠지. 하지만 내 발소리가 들리면 굴 밖으로 나올 거야.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저기를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나는 밀로 만든 빵은 안 먹어. 그래서 밀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밀밭을 봐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건 슬픈 일이야. 하지만 너는 금빛 머리카락을 가졌으니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정말 멋질 거야. 금빛으로 물든 밀을 보면 내 생각이 날 테니까. 그럼 난 밀밭을 스쳐가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되겠지. 여우는 입을 다물고 어린 왕자를 오래도록 쳐다보다가 말했다. 나를 길들여줘.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친구들도 찾아봐야 하고 알아봐야 할 것들도 많거든. 누구나 자기가 길들인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야. 사람들은 이제 뭔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가게에 가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면 돼. 하지만 친구를 파는 가게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친구가 없어. 친구를 갖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 줘.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해? 여우가 대답했다. 끈기가 있어야 해. 처음에는 내게서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풀밭에 앉아 있어. 내가 곁눈질로 너를 슬쩍 볼 테니 너는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돼.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어. 다음날 어린 왕자는 다시 그곳을 찾아갔다. 여우가 말했다. 같은 시간에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만약에 내가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올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흥분되고 애간장이 탈 거야. 그리고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겠지. 하지만 네가 아무 때나 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의식이 필요해.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의식이 뭐야? 여우가 대답했다. 그것도 사람들이 완전히 잊고 지내는 것이야. 의식을 치러야 어떤 날이 다른 날들과 어떤 시간이 다른 시간들과 달라진단다. 나를 잡으려는 사냥꾼들도 의식을 치르고 있어. 그들은 목요일이면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래서 나에게는 목요일이 가장 좋은 날이야. 나는 포도밭까지 산책을 갈 수 있어. 하지만 만약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을 춘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일 테니 난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이게 되었다. 마침내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자 여우가 말했다. 아, 눈물이 날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내가 길들여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 그랬지. 그런데 넌 울려고 하잖아. 여우가 인정했다. 그래. 그렇다면 넌 얻은 게 없잖아. 어린 왕자의 주장은 여우가 반박했다. 아니 있어. 밀밭 색깔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정원으로 가서 장미꽃들을 다시 만나봐. 내 장미꽃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곳으로 돌아와서 내게 작별 인사를 해. 그럼 선물로 비밀을 한 가지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다시 보러 갔다. 그리고 꽃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내 장미꽃과 하나도 닮지 않았어. 나한테 너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 역시 아무도 길들이지 않았어. 너희는 예전에 내 여우와 같아. 그 여우도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마리의 여우일 뿐이었어. 하지만 내 친구가 된 지금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었어. 그러자 장미꽃들은 당황스러워했다. 어린 왕자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아. 물론 내 장미꽃도
무심한 나그네의 눈에는 너희와 비슷한 꽃으로 보이겠지? 하지만 나한테는 그 꽃이 너희 모두보다 더 소중해. 내 손으로 물을 준 꽃이니까. 내 손으로 유리 덮개를 씌워준 꽃이니까. 내 손으로 바람막이를 세워 보호해준 꽃이니까. 내 손으로 벌레들을 잡아준 꽃이니까. 불평을 해도 자랑을 늘어놓아도 심지어 가끔 입을 꼭 다물고 있어도 내가 귀를 기울인 꽃이니까.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그리고 어린 왕자는 다시 여우에게로 돌아왔다. 어린 왕자가 작별 인사를 건넸다. 잘 있어? 여우가 말했다. 잘 가. 그럼 약속한 대로 비밀을 알려줄게. 아주 간단한 거야. 오직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볼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되뇌었다.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해진 건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되뇌었다. 내가 내 장미꽃을 위해 들인 시간 때문이야. 여우가 말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걸 잊으면 안 돼. 내가 길들인 것에 대해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해. 너는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되뇌었다. 나는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열차 승객들을 1000명 단위로 나누고 있어. 그들이 탄 열차를 때로는 오른쪽, 때로는 왼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 순간 불을 환하게 밝힌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선로 변경소를 뒤흔들며 지나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굉장히 서두르네요. 저 사람들은 뭘 찾으러 가는 거예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그건 저 열차를 모는 기관사도 몰라. 그러자 이번에는 반대 방향에서 불을 환하게 밝힌 두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 사람들이 벌써 돌아왔어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야. 두 열차가 서로 비켜간 거야. 저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나 봐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늘 자기가 사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이야. 그 순간 불을 환하게 밝힌 세 번째 급행열차가 천둥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번 승객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로 변경원이 대답했다. 그들은 아무것도 쫓아가지 않아. 저 안에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늘어지게 하품이나 하고 있겠지. 아이들만 유리창에 코를 비비며 밖을 내다볼 뿐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이들만이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요. 아이들은 헝겊 인형 하나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요. 그러다 보면
그 인형이 아주 소중해지죠. 그래서 누가 그걸 빼앗기라도 하면 아이들은 울어요. 선로 변경원이 말했다. 아이들은 운이 좋지. 어린 왕자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상인이 대답했다. 안녕. 이 상인은 갈증을 해결해주는 알약을 팔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게 되는 약이었다.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 약을 왜 파는 거예요? 상인이 대답했다.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이 약을 먹으면 일주일에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그 53분에 뭘 하는데요? 하고 싶은 걸 하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나한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53분이 주어진다면 시원한 물이 솟아나는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거야.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가지고 있던 물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입안에 털어넣으며 그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내 이야기는 정말 재미있어. 그런데 아직 비행기를 고치지도 못했고 이제는 마실 물도 다 떨어졌으니 나야말로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내 친구 여우는 이제 여우 이야기는 그만해. 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죽을 것 같아도 친구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야. 나는 여우 친구가 있어서 정말 기뻐.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지금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군. 배도 고프지 않고 목도 마르지 않은 모양이야. 이 아이한테는 한 줄기 햇빛만 있으면 되나 봐.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다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이렇게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지쳤다는 몸짓을 해보였다. 끝없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아 나서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어둑어둑해지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별들은 마치 꿈속에 보이는 것 같았다. 갈증 때문에 몸에 열이 나서 그런 모양이었다. 어린 왕자의 말이 기억 속에서 아른거렸다. 나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너도 목이 마르단 말이지? 하지만 그는 내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만 말했다. 물은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어. 나는 어린 왕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 캐물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린 왕자는 지쳐서 주저앉았다. 나도 그의 옆에 앉았다. 어린 왕자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또 이런 말을 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그래? 나는 그렇게 대답한 뒤 달빛 아래 펼쳐진 모래 언덕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건 사실이다.
나는 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고요한 가운데 무엇인가가 환하게 빛난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모래가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놀랐다. 어린 시절에 나는 오래된 고택에서 살았다. 그런데 그 집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물론 아무도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보물로 인해 우리 집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였다. 비밀을 깊숙이 감추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뻐. 어린 왕자가 잠이 들었기에 나는 그를 안고 다시 걸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깨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느낌이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깨지기 쉬운 것은 없을 것 같았다. 달빛을 받아 빛나는 그의 창백한 이마, 감긴 눈, 바람에 나부끼는 금빛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껍데기일 뿐이야.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반쯤 벌어진 어린 왕자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어리는 것을 보며 또 생각했다. 잠든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마음, 자는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는 한 송이 장미꽃 때문이야. 그래서 그가 더욱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를 잘 지켜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등불 같은 그를. 나는 그렇게 걷다가 해가 뜰 무렵에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타고 달려가지만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급히 달려가면서도 초조해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맴돌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아무 소용없는 일인데. 우리가 발견한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다른 우물들과는 조금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모래에 그저 구멍을 파놓은 것이지만 이것은 마을에 있는 우물 같았다. 하지만 근처에 사람이 사는 마을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내가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이상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 도르래, 두레, 박, 줄. 어린 왕자는 웃으며 줄을 만지고 도르래를 움직여 보였다. 그러자 오랫동안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낡은 풍향계가 삐걱거리듯 도르래가 삐거덕거렸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들어봐. 우리가 깨웠더니 우물이 노래를 해. 나는 어린 왕자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했다. 내가 할게. 너한테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당겨 올려서 우물 벽체 돌 위에 똑바로 세워 놓았다.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고 출렁이는 두레박 물속에 햇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어. 물 좀 줘. 그제야 어린 왕자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나는 그의 입술에 닿도록 두레박을 들어 올렸다. 어린 왕자는 두 눈을 꼭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 때 먹는 맛있는 음식처럼 달콤했다. 보통 마시는 물과는 달랐다. 별빛을 받으며 사막을 걸어와서 도르래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내 손으로 힘겹게 길어 올린 물이었다. 선물처럼 마음까지 행복하게 해주었다.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 자정 미사의 음악, 서로 주고받는 부드러운 미소는 내가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처럼 행복한 것으로 만들어주곤 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5,000송이나 되는 장미를 가꾸지만 자기들이 찾는 것을 거기서 찾아내지는 못해. 내가 대답했다. 그래, 그들은 찾아내지 못하지. 그렇지만 그들이 찾는 것을 단 한 송이의 장미꽃이나 물 한 모금에서 찾아낼 수도 있어. 내가 대답했다. 그래, 맞아.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어. 오직 마음으로 찾아야 해. 물을 마셨더니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해가 뜰 무렵 모래는 꿀처럼 노란색이 된다. 이 노란색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무엇 때문에 괴로워해야 한단 말인가?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옆에 와서 앉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약속을 꼭 지켜야 해. 무슨 약속? 저 내 양의 주둥이에 씌워줄 보리막 말이야. 나는 그 꽃을 책임져야 해. 나는 스케치해둔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어린 왕자는 그 그림들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만큼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뿔같이 생겼어. 그리고 너무 길어.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웃었다. 너무하네. 난 보아뱀의 겉모습과 속모습밖에 그릴 줄 모른다고 했잖아. 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연필로 부리망을 그렸다. 그 그림을 어린 왕자에게 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조여왔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구에 온 지 내일이면 1년이 되는데, 그리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어갔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는 얼굴을 붉혔다. 나는 또다시 왠지 모르게 묘한 서글픔을 느꼈다.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난 날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사막에서 너 혼자 그렇게 걷고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었구나. 넌 처음에 떨어진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니?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머뭇거리며 질문을 이어갔다. 1년이 되어서 그런 거야? 어린 왕자는 또다시 얼굴을 붉히며 여전히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을 붉힌다는 건 그렇다라는 뜻이 아닐까?
나는 어린 왕자를 보며 말했다. 아, 나는 조금 두려워.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중간에 끊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 있는 대로 돌아가.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이야기해준 여우가 떠올랐다. 길들여지면 조금 울게 될지도 모른다. 우물 옆에는 오래되어 무너진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린 왕자가 돌담 위에 올라앉아 다리를 밑으로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보였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안 난단 말이지? 확실히 여기는 아니야. 누군지 몰라도 다른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한 것 같았다. 어린 왕자가 이렇게 대꾸했으니 말이다. 그래, 그래. 날짜는 오늘이 맞아. 그런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하고 있었다.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모래 위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찾아봐.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오늘 밤 거기로 갈게. 나는 담에서 20m쯤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을 이어갔다. 내 독은 좋은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 않겠지?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발걸음을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제 저리로 가. 그만 내려가고 싶어. 그제야 나는 돌담 밑으로 내려다보고는 펄쩍 뛰어 올랐다. 거기에는 단 30초 만에 사람의 숨을 끊어놓을 수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주머니를 뒤지며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 발소리에 뱀은 분수의 물줄기가 잦아들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쉬쉬 소리를 내며 돌 틈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 순간 나는 돌담 밑에 이르러 눈처럼 새하얗게 질린 어린 왕자를 간신히 두 팔로 받아 안을 수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니? 이제는 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늘 목에 두르고 있던 금빛 머플러를 풀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더니 두 팔을 내 목에 감으며 안겼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 것이 느껴졌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니? 정말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비행기 엔진을 수리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도 오늘 내 별로 돌아가. 그리고 쓸쓸한 표정으로 덧붙였다. 그건 아저씨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고 훨씬 더 어려워.
어린 왕자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어린 왕자를 어린 아기 안듯이 꼭 껴안았다. 하지만 그의 몸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그런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는 진지한 눈빛으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겐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 양을 넣어둘 상자도 있고, 그리고 부리망도. 그리고 어린 왕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한참 동안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얘야, 무서웠지? 물론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나지막히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밤엔 훨씬 더 무서울 거야.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다시금 오싹해졌다. 이 웃음소리는 다시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다. 나한테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었다. 내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하지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이면 1년이 돼. 오늘 밤 내 별은 내가 작년에 지구에 떨어진 자리 바로 위에 오게 돼. 뱀이니, 뱀과 만나기로 한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그냥 나쁜 꿈이겠지? 하지만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 꽃도 마찬가지야. 만약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밤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주 흐뭇할 거야. 어느 별에나 다 꽃이 피어 있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마시라고 준 물은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이지. 아저씨도 생각날 거야. 물맛이 정말 좋았어. 그래. 밤이면 별들을 쳐다봐줘.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 하지만 오히려 그게 나을지도 몰라. 수많은 별들 중 어느 하나가 내 별일 거라 생각할 때니까. 그럼 아저씨는 모든 별들을 다 보고 싶어질 거야.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의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아저씨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어. 어린 왕자는 또다시 웃었다. 아, 난 너의 그 웃음소리가 좋아. 이게 바로 내 선물이야. 물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니? 사람들은 모두 별을 바라보지만 그건 같은 별이 아니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별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지.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작은 빛일 뿐이야. 학자들에게는 풀어야 할 문제이고, 전에 말한 사업가에게는 별이 금화로 보여. 하지만 별들은 모두 말이 없어. 아저씨는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저씨가 밤하늘을 볼 때면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에겐 별들이 모두 웃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혼자 잘 웃는 별들을 갖게 되는 거야. 어린 왕자는 또 웃었다.
그리고 슬픔이 가시고 나면 아저씨는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일 거고,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가끔 괜히 창문을 열게 될 거야. 아저씨가 하늘을 보며 웃는 걸 보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어.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래, 나는 별들을 보며 늘 웃음이 나와. 그럼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그렇게 되면 나는 아저씨를 골려준 셈이 되네. 그리고 그는 또 웃었다. 그럼 나는 별 대신 웃을 줄 아는 작은 방울들을 아저씨한테 잔뜩 준 셈이지. 그리고 그는 또 웃더니 다시 진지해졌다. 오늘 밤엔 그러니까 오지 마.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죽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러 오지 마. 올 필요 없어. 나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아저씨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건 뱀 때문이기도 해.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잖아. 뱀들은 심보가 고약해. 괜히 물 수도 있어. 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어린 왕자는 안심하는 것 같았다. 아, 두 번째 물때에는 독이 없지? 그날 밤 어린 왕자가 떠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소리 없이 사라진 것이다. 서둘러 뒤쫓아가니 그는 작정한 듯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아, 아저씨구나. 그리고 내 손을 잡았지만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아저씨는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어. 마음이 아플 테니까. 난 죽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말로 죽은 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도 알 거야. 내 별은 너무 멀어. 그래서 이 몸으로는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은 벗어버린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 때문에 슬퍼할 건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다시 힘을 내서 말했다. 아저씨, 그건 참 좋은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별들이 모두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그리고 그 별들이 모두 내게 마실 물을 줄 거야.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밌을 거야. 아저씨는 5억 개나 되는 방울을 갖게 되고 난 5억 개나 되는 우물을 갖게 될 테니까. 그리고 어린 왕자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저기야. 나 혼자 가게 해줘. 그렇게 말하고 어린 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겁이 났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내 꽃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그런데 그 꽃은 너무 연약해. 그리고 너무 순진해. 네 개의 가시만으로 세상과 맞서서 자기를 지켜야 하거든.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자, 이제 됐어. 그는 또다시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일어났다. 그러고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 가까이에서 노란 빛이 반짝했을 뿐이다. 어린 왕자는 잠시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그는 나무가 넘어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바닥이어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벌써 6년이나 지난 일이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다시 만난 친구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친구들에게는 피곤해서 그래 라고만 했다. 지금은 그 슬픔이 조금 가셨다. 완전히 가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건 알고 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을 어디에서고 찾을 수 없었으니까. 그다지 무거운 몸이 아니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나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걸 좋아하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5억 개나 되는 작은 방울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에 가죽끈을 달아주는 걸 그만 깜빡 잊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다. 어린 왕자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쩌면 양이 꽃을 먹어버렸는지도 몰라.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한다.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는 밤마다 꽃에 유리 덮개를 씌워주고 양이 못 덤비게 잘 지키고 있을 거야. 그럼 나는 행복해지고 별들도 모두 빙그레 웃는다.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도 한다. 한두 번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럼 큰일인데? 어린 왕자가 저녁에 유리 덮개를 씌워주는 걸 잊었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상자 밖으로 나왔다면.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은 모두 눈물방울로 변한다.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나 나에게나 이 세상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양이 한 송이 장미꽃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에 따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니 말이다. 하늘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보라. 양이 그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 그럼 세상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에 나온 것과 같은 풍경을 그린 그림이지만 여러분에게 좀 더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다시 한번 그려보았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 풍경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림을 자세히 봐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제발 서두르지 말고 그 별 밑에서 조금 기다려주기 바란다. 만약에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 아이가 까르르 웃는다면, 그 아이의 머리칼이 금빛이라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제발 나를 이런 슬픔 속에 내버려 두지 말고 그가 돌아왔다고 빨리 알려주길 바란다.